자, 이종섭 폰은 황금폰. 근데 윤석열 폰이 더 중요해. 왜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디지털 시대에는 모든 게 다 증거로 남아요. 물론 7월 달에 관련된 통화 기록이 지워진다고는 하지만 예를 들어 박정훈 대령의 항명 사건을 재판하다 보면 이미 증거가 수집되게 돼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공수처에 이게 고발이 들어갔잖아요.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는 모르는 전화번호, 그 기지국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전화번호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럼 하나씩 누구 전화인지 볼 거 아니에요. 보는데 이종섭 확인됐죠. 윤석열 폰 제가 어제 뒷자리는 알려드렸어요. 그건 윤석열 가까워서가 아니야. 대부분 알려진 폰인데 네. 이따가 그거에 관한 문제점도 이야기를 해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엮고 옛날에 검찰이나 이런 게 수사하는 방식이 그거예요. 카톡 하나 털면 마차임껏 털면 나랑 대화한 거, 정변이랑 대화한 거, 정변은 또 누구랑 대화한 거 하다 보면 그게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해서 저인망식으로 긁어모았더니 윤석열 폰이 너무나 많이 걸려 있는 거예요. 네. 진짜 나 부끄러워가지고 근데 이게 문제는 군 통수권자의 전화번호라는 게 가장 큰 문제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MBC 단독 가입자명 윤석열 전방위 통화 8월 2일 날 집중. 정말 걱정했었는데 적어도 핸드폰만큼은 본인 명이네요. 네. 네. 그런가요? 그러니까 7월 31일 날 대통령실에서 윤석열이가 경로하고 대통령실에서 일제히 이종섭한테 전화를 때려. 근데 뭔가가 불만이었던 거예요. 뭔가 상황이 나아지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어제 추정 8월 2일 날 점심 때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낮술 처먹고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는 소리예요. 네. 이종섭한테 전화를 분이 안 풀렸는지 점심시간 초반에 한번 때리고 끝나갈 무렵에 2번 더 때립니다. 근데 그날 이종섭하고 통화만 한 게 아니라 다른 통화가 엄청나게 많더라. 네. 이게 무슨 일이야. 대통령이 돼서 개인 번호를 정말 열심히 쓰시는 거죠. 정말 열심히 쓰시는 거고. 뭐 지금 이게 이야기를 할 때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자주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는데 군뱅이가 처마에서 떨어져도 생각이 있어서 떨어진다고 하지만 그 생각을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는 윤석열의 행동을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합리적 범위 내에서 추정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윤석열이라는 이 뇌가 해맑은 사람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맞죠. 네. 예를 들어서 이걸 왜 개인 폰을 썼냐 뭐 이런 거 이야기하는데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 이유는 그냥 옆에 그 전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국가의 시스템은 아무 그 정도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기 디테일 때문에. 좀 더 가고요. 네. 그러니까 관련자 통화를 역추적하다가 이 전화번호는 뭐지? 하고 보면 윤석열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골드폰 맞구만. 그래서 이 전화를 확인을 해본 거예요. 가입자가 누구냐. 2012년도면은 저때 김건희랑 동부하던 시절 아닙니까? 그래서 가입자명이 윤석열이구나. 그러니까 정식 결혼하기 전에. 근데 저거는 가입자는 윤석열이고 가입 연도는 2012년인데 기지국 위치가 저번에 우리가 수요일 방송에서 그 이야기 했잖아요. 네. 관저 주변이야. 네, 한남 출근도 기지국. 안 하고 저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다음에 근데 공수처가 압수수색 영장 청구 때에도 윤석열 통화 내역을 적시를 했었답니다. 근데 공수처가 어떻게 보면 잘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종섭이 공수처에 출석해가지고 수사할 때 그 수사 시간 두고 제가 그런 말을 했었잖아요. 공수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증거를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래야 사실은 12시간씩 물어볼 그렇죠.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잘 몰라서 그렇지 또 무슨 충격적인 게 담배 끊어. 충격적인 게 나와도 하나도 안 이상할 거예요 아마. 지금 가장 필요한 시기에 가장 필요한 만큼만 조금씩 흘리고 있다는 느낌 많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 통화 내역 같은 경우에도 국회에서 재의결되고 직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고의였냐 과실이었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공수처 정도 기관에서 하는 일이라면 과실이어도 과실이 아니죠. 더 이상.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 이런 비슷한 상황이 일어났어요. 문재인 대통령의 개인 폰이 까였어요. 사태예요, 사태. 난리 났죠. 이 자체가. 난리 났죠. 그리고 이제 이게 핵심은 사건보다 얼개보다 거짓말이 더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의 국민의힘이라면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 당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걸로 탄핵을 걸잖아요. 지금 민주당이 탄핵을 걸어도 이상하지가 않은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경제 이야기 때 기저효과랑 비슷한 거야. 원래 그런 정권이고 그런 새끼라 국민들이 발끈하지 않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약간 그런 게 있죠. 예. 근데 지금 이 상황은 대한민국 대통령과 그 대통령실의 거짓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근데 디지털 시대에 기록이 안 남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에 그냥 아무 때나 진짜 아까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휴대폰 내 거 있네. 씨발 전화해가지고 왜 내가 봤을 때 비어폰을 갖고 가는 게 아니라 밥 먹으러 갔는데 그냥, 예. 또는 밥을 관저에서 먹었거나 하는데 낮술 한잔 한 거야. 그렇죠. 근데 이틀 전에 분명히 대통령실에 자기 참모들이 전화를 했는데 상황이 안 나아져. 그러니까 딱 전화해가지고 얼큰하게 이제 좀 올랐지. 조금 올랐지. 그렇죠. 오르니까 전화해가지고 직접 이종섭한테 때린 거야. 난 반말했을 것 같아. 야 이 새끼야. 안 했을 리가 없죠. 내가 그때 그 안보실 좀 시켜가지고 내가 너한테 하라고 했어 안 했어 이 새끼야. 그리고 이제 전화를 끊어. 아까 그 통화 내역 한번 봐봐요. 저기 시간. 이 봐봐. 12시 7분에 전화를 해갖고 그 다음에 밥을 처먹고 끝나가는 무렵에 전화 통화를 3번씩이나 하는 거야. 40분이 지나도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분이 안 풀린 거고 왜 가끔씩 제가 좀 어렵게 살던 시절에 낮술을 먹으면요 아무것도 아닌 게 너무 분노스러워가지고 막 사람한테 화를 냈던 게 너무 경험자라 이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까인다는 게 아니 그리고 옆에는 저 화를 촉발하는 분명히 매개체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네. 저희 이제 뭐 여기에 이 현상에 대해서 뭐 로비설이다 뭐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의 처지를 약간 투영한 거라고 생각해요. 약간 투영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 투영을 하게끔 자극을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어. 오늘 서영교 최고가 최고위원의 발언이기도 해요. 그 전화가 간접에서 그런 거라면 윤석열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해요. 씨발 그럼 누가 떠오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 돌아가신 아버지야? 그러니까 그날 통화 상대가 아까 말한 이종섭만 한 게 아니라 국가안보실, 정부 부처 안보 관련 관계자 등 5명 안팎이 윤석열이 전화를 한 거예요. 이종섭한테만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오다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했다 그러면 뭐냐면 이종섭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계속 오다를 때리면서 막 움직였던 게 그냥 드러난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한테 전화할 수 있지 이 실드가 유일하거든요. 그렇죠. 유일한 실드죠. 근데 대통령 전화번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번에 한번 노출 사건이 있었어. 대선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모질이가 뭐 이렇게 써가지고 그 무슨 서약서에다가 전화번호를 썼는데 그게 그냥 노출이 된 상황이 있어갖고 웬만한 사람 다 알아. 그럼 전화번호를 안다는 건 도청이 가능하다는 뜻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 도청 문제 때문에 이게 난리가 나는 건데 보통은 본인 폰이 있어도 비화폰으로 통화를 하거나 웬만해서는 장관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장관한테 다이렉트 이렇게 전화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윤석열 맨 처음에 그 대통령에 취임하고 난 다음에 국방부 건물에 들어간다 어쩐다 그 이야기 할 때 사실 그때 당시에 윤석열이 자기 개인 폰으로 외부에 통화를 하고 있는 사진이 찍힌 적이 있어요. 사진이 찍힌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새나라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죠. 비밀이 유지되지 않는 개인 폰을 저렇게 사용하는 게 말이 되느냐 해가지고 말이 많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바뀌어진 거예요. 정말 언론들이 그때만 좀 매섭게 다뤄줬어도 이런 일이 없었으면 안 됐나? 잠깐만. 아무튼 간에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아니 지금. 그래서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는 언제 어디서나 정말 많은 국가가 도청을 하고 있다. 예. 이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진보 진영 쪽에 그런 단독들이 있었잖아요. 윤석열이랑 통화한 사람이
통화 내용 까가지고 유튜브 그렇죠. 채널에서 윤석열이 막 국민의힘 망해야 돼 뭐 이런 식의 이야기 똑같은 거예요. 아무 관계 개념 없고 역시 저쪽에서는 보안은 안 지키고 보안만 지키고 있습니다. 보안. 근데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종섭이가 그 시각에 나는 박정훈 대령 징계하라고 통화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 어제 방송에서 살짝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근데 시간적 물리적으로 거짓말이라는 것도 나온 거예요. 그때 당시에 내가 박정훈 수사를 지시했다고 했는데 그 시각에 윤석열하고 김규환이랑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중요한 이야기죠. 왜냐하면 이게 외압에 의해서 지시를 했느냐 단독으로 지시를 했느냐인데 이종섭이는 지금 저렇게 거짓말을 했지만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잖아. 전화기를 양쪽에 끼고 통화합니까? 아 대통령님 잠깐만 여기 하라는데 내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이지를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때만 해도 진짜 이종섭이 빡쳤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유리 멘탈이라 하더라도 끊으면 조태용한테 전화 오지, 끊으면 대통령한테 전화 오지, 끊으면 대통령실에서 전화 오지 이런 상황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본인은 지금 해외 출장 중인데 그렇게 전화가 온다면 네. 출장지에서의 일은 제대로 했겠냐는 겁니다. 봐봐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이종섭이 항명 수사를 지시한 게 윤석열과의 통화보다 빠르다라고 거짓말을 했는데 폰을 까보니 이종섭이는 이미 11시 49분에 조태용 안보실장하고 통화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종섭을 항명으로 수사해라 지시를 내려요. 그러니까 위가 또 까이니까 뒤에 소위 이제 앞뒤 순서가 안 맞는 상태가 돼버린 거거든요. 이종섭은 내가 봤을 때 거의 멘탈이 완전 나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하나만 더 결국엔 그거죠. 그러니까 이종석 측이 박정훈 입건은 윤석열 통화랑 무관하다 해명해봤지만 확인해보니 사실과 다르다. 이 거짓말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대한민국의 국방부 장관이었던 놈이 국회에 나와서도 계속 거짓말을 했던 것. 이게 이제 이러면서 이제 완전히 무너진 상황이 됐고 이종섭하고 김기환이 국회에 나가서 했던 거짓말들 여러분들 기억들 하실 겁니다. 전화한 적 없다. 지시받은 적 없다. 이게 이제 대통령과 통화 이종섭 경로설 모른다. 김기환 모두 국회 위증 의혹. 의혹이 아니지 위증이잖아요. 위증한 거죠. 사실. 이게 빡쳐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며칠 전에 위증한 사람들 아예 공무원 생활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잖아요. 잠깐만 볼게요. 여기 보면 저 빨간색으로 돼 있는 것만 이종섭 전화 받은 것 없습니다. 통화한 게 없습니다. 안보실 누구와도 통화한 적 없습니다. 다 거짓말이죠. 통화한 적 없습니다. 31일 날 그날은 없습니다. 31일 날이 7월 31일 윤석열이 경로했다고 하는 것. 그다음에 전화 통화한 적 없습니다. 하나 더 있고요. 이종섭 이 문제와 관련해서 문자나 전화를 받은 것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다는 말에 항상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 꼭 거짓말하는 애들은 전혀라는 말을 써요. never. 다음에 김계환 그 VIP 경로설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어 없어? 박정훈 대령한테. 그런 사실이 없고 그것은 박 대령의 주장일 뿐이고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거짓말했는데 다 들통났잖아요. 김계환이가 박정훈 대령한테만 한 게 아니라 지금 3명까지 나왔어. 경로설을 다른 사람하고 통화한 걸 핸드폰을 지우기만 한 거예요. 부셔버려야 되는데 아예 녹음 파일이 복원돼 버린 거예요. 그 이종섭이가 무슨 용산에 전화가 오겠냐. 용산에서 어떤 지시도 받은 적 없다. 저거는 이종섭이가 불법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저렇게 극구 부정을 했는데 다 틀린 겁니다. 근데 이종섭이 국방부 장관 될 때 본인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서훈 국방부 장관을 구속을 시키기까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했는지 본인이 다 봤는데 저기서 본인도 이게 윤석열 때문이 아니라 이 과정에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불안감과 공포가 있었을 겁니다. 예. 근데 저 어떤 지시도 받은 적 없다고 했지만 봐봐요. 저거 봐봐요. 7월 31일, 8월 2일, 8월 3일, 8월 4일, 8월 5일, 8월 6일, 8월 7일 다시 윤석열에 6일 만에 뭔 분이 안 풀렸는지. 근데 분이 안 풀린 이유가 있어요. 사건을 회수해가지고 가져와서 국방부에서 다시 수사하거든요. 네. 국방부에서 해병대가 아니라 수사를 하는데 또 거기도 임성근이 들어갔거든. 또 전화해. 6일 만에. 윤석열 통화. 그런데 용산 또는 대통령하고 통화한 적 없다. 지시받은 적 없다. 완전 생 거짓말이죠.
아니, 저렇게까지 다 나서가지고 임성근을 지켜야 될 이유가 뭔지가 진짜 궁금해지네요. 그러니까 희한하죠. 혹시 윤석열의 숨겨진 아들이었나요? 그렇지 않고서야. 69년생 아들이. 성근아, 나 진짜 막 동창으로서 참 부끄럽다 진짜. 왜냐면요, 그 군대에 가가지고 별 달기도 어려워요. 그럼요. 투수 다 달았어. 사실 하늘의 별 따기의 별이라는 말이 그 별이거든요, 사실. 광주의 아들 정도 되면은 그런 상황이 돼서 내 부하가 순직했잖아요. 책임지고 물러나겠습니다 하면 용감한 군인, 양심 있는 군인으로 남았을 거예요. 지금 이게 뭡니까? 우리 동창회에서 실드를 안 치고 있어. 사실 그게 군인의 명예잖아요. 그게 군인의 명예인 거고 자기 부하 직원이 이렇게 비극적으로 비명 행사를 했을 때 그걸 책임지라고 있는 게 사령관이거든요. 동창회 차원에서 임성근이가 사단장 됐을 때 동창회 대표로 우리 친구들이 가서 축하까지 해줬어요. 그 사진도 제가 갖고 있는데. 근데 이런 사건이 이렇게 연루되다 보면 사람 취해집니다. 그래 이런 거 단독 보도한 언론사들 지금 고소고발하고 있잖아요. 부끄럽습니다. 광주의 아들 아닙니다. 그리고 어제 그 윤건영 의원이 청와대 상황시장이었잖아요. 대통령 개인 폰으로 국방장관과 통화 그 자체가 큰 사고다. 사고죠. 어마어마하게 큰 사고. 보통 이렇게 한다고 해요. 강국의 부처에 지시를 내리거나 할 때는 첫 번째는 유선폰을 쓴답니다. 완벽하게 보안이 돼 있는 상태의 유선폰. 일반 전화로 하고요. 그리고 이동 중일 때는 비화폰, 비화기를 쓰는데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먼저 하는 경우는 없답니다. 비서가 국방장관님, 대통령님 바꿔드릴게요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렇죠. 또는 의제에 대해서 먼저 미리 이야기를 하고 사전에 통보를 근데 옆에 하겠죠. 주위에 핸드폰 딱 갖고 와가지고 바로 띠띠띠띠 누른 다음에 야 국방장관 너 뭐하는 새끼야 이질을 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근데 이런 사태가 터졌으니까 지금 우리가 알게 된 건데 국방장관한테만 이렇게 전화하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수사, 검찰 수사도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겠느냐라는 그 의심이 들 수밖에 항상 없습니다. 항상 네. 그렇게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정말 심각한 거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검찰이 지금까지 해왔던 의혹이 있는 사건들 다 다시 봐야 돼요, 진짜로. 아이고 자 상황이 이렇습니다. 윤석열 폰까지 털렸어요. 대통령이 누구누구랑 통화했는지를 다 털었어요. 수사하다 보니 대통령도 수사 대상은 되거든. 되죠. 불법이 예,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용산 용궁이 완전 멘탈이 완전 나갔다고 해요. 그리고 유일하게 나올 수 있는 실드가 대통령이 국방장관한테 전화 왜 못하냐. 할 수 있지. 안부 전화 할 수 있지. 정서봐 보고 싶어 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앞뒤로 움직였던 아까 말씀드린 그 전화 통화는 어떻게 실드를 칠 거냐. 그렇죠. 거기에다가 개인 통화, 개인 전화를 사용했다는 것은 정말 국가 안보에 대한 중요한 침해 행위이기도 하고 이번 정권은 보완하는데 진짜로 보완해야 돼요.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참, 아이고 알겠습니다. 김종국님 술 먹고 운전할 일이 없지만 친구들 때문에 대박 124 깔아놓고 사용하고 있어요. 이분은 전생에 나라를 구하셨네. 와 친구들 불러주시는. 오늘 상여금 조금 들어와서 커피값 보냅니다. 아이고. 새날 식구들 모두 건승하셨습니다. 김종국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함도 영화에서나 볼 법한. 자 오늘도 난님 포나님의 예언처럼 마일리지가 겁나게 쌓이고 있습니다. 이건 예언이라고 볼 거 그냥 예상이죠. 그렇죠. 아니 예언 예상이 아니라 그냥 상식이고. 보이는 대로 말하는 것. 조만간 탄핵 열차 타고 감옥으로 지 마누의 장모 똘마니들 기레기 등 싹 끌고 들어가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들 그날이 올 때까지 힘내고 살아봅시다. 애언이 아닌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PPL 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5월 31일 내년 그 자리에 윤석열 대통령이란 자는 보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도 한 표 올립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개원하고 1년 뒤 어떤 모습이 벌어질까? 여러분 기대하십시오.